아미노산 20가지를 어떻게 배열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줄 것이고, 자, 안녕하세요. 통합과학비 이유상입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생명현상과 단백질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 내용은 뒤에서 배우게 되는 생명 중심 원리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길지 않으니 잘 들어주시고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아마도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결국엔 생명 중심 원리는 단백질의 합성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유전 정보로부터 어떻게 합성되어 가는가에 대한 내용이 생명 중심 원리이기 때문에 단백질부터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슬라이드 내용 보시면서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 물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한다. 이견 없으시죠? 우리 몸을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선생님 이렇게 잘생긴 이유 뭐라고요? 단백질이 잘생긴 겁니다. 선생님의 단백질이 잘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자,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 그죠? 그리고 열심히 외웠던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것,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런 연결을 통해서 3차 구조, 4차 구조를 가지면 단백질이 된다. 이런 얘기들 기억을 다시 되살리셔야 될 것 같고요. 아미노산의 종류 몇 종류였죠? 20가지, 그죠? 20가지의 아미노산을 가지고서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이 결정된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아미노산이 종류가 20가지고 이 20가지 아미노산이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만들어진 완성품인 단백질의 단백질의 기능과 구조가 결정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했던 내용입니다. 처음 듣는다 이러신 분은 큰일 났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단백질을 가지고서 이런 형질 발현을 할 건데, 이 형질 발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형질이 뭐냐면 겉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이 특징을 발현할 건데 단백질로 발현을 하죠.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백질이 잘생겼기 때문에 선생님도 잘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닮는 건데 이게 부모로부터 어떤 닮는 현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전 파트는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뭐 멘델의 유전 법칙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닮는 건데 어떤 식으로 닮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유전이죠. 그죠? 유전 얘기를 하려면 기본 단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유전 현상, 뭔가를 닮는 이 유전 현상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럼 유전자는 어디에 위치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핵 안에, 세포 안에, 핵 안에 핵산 물질, 그죠? 그 중에서도 DNA, 그죠? 우리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의 특정한 부위를 우리가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유전자는 하나의 염색체에도 하나의 DNA도 엄청 많겠네요. 그죠? 그래서 유전자에 대한 개념은 DNA의 어떤 특정 부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이해가 좀 안 되실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생명 중심 원리를 배우게 되면, 이게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게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전자에 대한 정의는 유전 현상을 일으키는 특정 부위야. 그게 어디 있다? DNA의 일정한 부위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눈의 홍채의 색깔 유전자라던가 뭐 어떤 DNA가 이렇게 쭉 있으면 그 중에서 어느 일정한 부분들인 거지.
그지? 그것들을 이제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그림이랑 조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단백질의 단위체는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고 이 20가지 아미노산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처럼 잘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들처럼도 잘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백질을 이렇게 구성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결국에는 이 아미노산을 어떻게 배열하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아미노산을 어떻게 배열하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유전자의 염기의 배열로, 염기의 서열로 이게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DNA 기억나시죠? DNA 기본 단위가 뭐였죠? 당, 인산, 당, 염기였어요. DNA 염기 종류 몇 가지였죠? 4가지입니다. DNA니까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제는 좀 외워야 되지 않을까. 예, 이 4가지의 염기가 어떻게 배열되느냐가 결국에는 어떤 거야? 아미노산 20가지를 어떻게 배열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줄 것이고, 이 아미노산 20가지가 어떻게 배열되느냐가 결국에는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을 결정하고, 이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을 결정한 것이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특징인 형질을 발현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핵 안에 세포부터 세포 안에 핵 안에 DNA가 있죠. 그죠? 이 DNA 안에 있는 DNA 뉴클레오타이드 중에 이 염기의 어떤 서열이 결국엔 염기 서열이 결국에는 아미노산 20가지 종류를 어떻게 배열하라라고 지정을 해줄 거고, 그 아미노산이 이렇게 배열된 것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이 결정돼서 최종 버전이 뭐야?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특징인 형질이 발현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요거까지만 하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자 봐. 근데 염기의 종류는 4가지야. 4가지. 근데 아미노산은 몇 가지죠? 20가지입니다. 근데 4가지가 20가지를 설명해주는 암호가 될 수 있을까? 지정은 할 수 있죠. 만약에 뭐 아데닌이 무슨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는 있죠. 그런데 아데닌이라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어떤 아미노산을 갖다 붙여야 되는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종류로는 20가지 종류를 설명할 수 없으니 한 단위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염기가 두 단위도 안 되죠. 왜? 그렇해봐야 경우의 수가 4 곱하기 4니까 16밖에 안 된단 말이야. 20개를 설명하려고 하니 어떻게 묶어 나가야 됩니까? DNA 염기가 3개씩 묶어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뭐라 부른다? 3염기 조합이라고 합니다. 네, 트리플렛 코드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3염기 조합이 되어야지 그 3염기 조합이 아미노산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3염기 조합은 몇 가지의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64가지. 그죠? 4 곱하기 4 곱하기 4. 그죠? 그래서 64가지의 3염기 조합이 아미노산을 지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아미노산 20가지를 지정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3염기 조합은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생명체가 이 3염기 조합은 같은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AGG라고 하는 3염기 조합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모든 생물이, 선생님 포함해서 모든 생물들이 다 똑같은 암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용 언어 같은 거지. 생명체의 공통적인 언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암호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쵸?
그래서 뒤에 배우시게 되는 생명 중심 원리의 오늘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웠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조금 더 확장해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조금 더 알려드리면서 단백질 합성 과정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보강이 되면서 생명 중심 원리가 완료가 될 겁니다. 아마도 다음 현장 수업에서 선생님이 관련된 영상도 보여줄 거고 그리고 다각적으로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또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또 수행평가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 수행평가까지도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오늘 수업 내용이 짧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따라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무슨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 단백질 얘기했습니다. 왜 단백질 합성 과정이 결국에는 형질을 발현하는 거고 유전 현상을 나타내는 거죠. 부모로부터 닮은 이렇게 닮는 것, 이런 유전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단백질을 가지고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단백질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을 했고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서 DNA로부터 DNA의 어떤 염기 서열이 세 가지의 염기 조합이 결국에는 아미노산을 20가지를 지정해 줄 수 있고 그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형질 발현, 최종적으로는 겉으로 나타나는 특징인 형질 발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뭐 전사라든가 번역이라든가 이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차시에서 선생님과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